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생활고로 무너지는 서민들, 정부는 어디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네, 전 재산이 5,824원이다. 네, 생활고로 허리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20세 엄마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참, 우리 사회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저출산 세계 1위 국가, 이 정치인들은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할 생각조차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슬픈 현실들이 마구 터져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생활고에 자녀 넷을 살해 시도한 엄마, 네, 법정서는 풀려났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네, 생활고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네, 60대의 고독사, 네, 서울 성북구 장이동에서 60대 남성이 고독사, 네, 평소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웃들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이 반지하 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결국에는 생활고에 계속 시달렸고, 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지병을 앓고 하여 결국에는 이렇게 고독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 네, 폐지 가격 급락에 생활고를 겪는 노인들, 리어카를 2시간 끌어 번 돈은 1,300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폐지 가격이 킬로그램당 40원에서 50원대, 1년 전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라는 거죠. 네, 고물상 관계자는 폐지 줍는 노인들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 침체적 상황에서 이렇게 서민들부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생활고와 가정 불화, 일가족 살해한 비정한 가장, 네. 그러니까 생활고 때문에 가정 불화도 생기고 결국에는 일가족을 살해한 이러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네, 물간 안에 버려지는 동물들, 사료값도 오르고 생활고까지 오니까 결국에 동물들이 이렇게 버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자전거 타고 택배 쫓아다닌 50대, 생활고 때문에 이 택배를 훔친 거죠. 네, 그래서 택배 기사가 배송을 마치면은 그 뒤에 따라가서 택배 배송된 물건들을 훔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음식이나 의료, 생필품 등을 훔쳤고 자전거 색깔도 여러 차례 바꿔오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네, 고시원비도 미납돼 있고 특별하게 일하는 것도 없고 직업이 없다 보니까 생계 범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네, 생활고의 양육 스트레스 때문에 4살 아들을 살해 시도한 30대 실형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몸이 아파서 실직한 뒤 생활고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울증에 생활고 겪던 40대 엄마들 자녀를 살해한 후에 극단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울증과 생활고가 우울증을 만들겠죠. 또 이 속에서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하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생활고
꼴을 겪던 30대가 공사장 공구 훔쳐서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라는 거예요. 생활고를 겪다 보니까 이런 공구들을 훔쳐다가 팔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검거되는 그러한 상황이 터진 거고요. 생활고의 발달장애 자녀 살해한 친모, 그러니까 이 장애아동 부모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거. 이러한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사업이 망해서 빈집 돌면서 귀금속 훔친 40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 또 인구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고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이 정치인들은 완전히 이것들은 권력 다툼에만 눈이 멀어 있고 전혀 국민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들이 1,000원씩 내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반드시 인터넷 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0원씩 1,000원의 기적을 일으키고 1,000원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치꾼들의 약탈당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라의 불필요한 예산들을 모두 국민권익기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공공기관, 공기업은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불필요한 직책들도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직책들, 뭐 부총리라든지 뭐 차관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돈을 아껴가지고 국민권익기금에다 모아서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국민을 생각 안 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그냥 자기 나라는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따라 올리기만 하는 거죠 지금. 이걸 가지고 저를 비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는 교과서적인 논리인 거예요. 교과서적인 논리. 그냥 무작정 생각하는 게 미국이 금리 올리면은 우리도 따라 계속 올려야 된다. 그냥 무작정 막 급격하게 올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자본이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그게 아니라 물가를 급격하게 올리면은 기업이 무너지고 가게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물가보다도 더 중요한 측면들이 일단은 우리 가게와 기업들을 탄탄하게 지켜나가면서 지금의 물가 문제는 완전히 우리가 공급으로 방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과 가게를 탄탄하게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주도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 원화 가치는 그냥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어떤 전략적인 생각이 없이 1 더하기 1은 2다 요 생각밖에 못하는 이러한 이 바보 교육을 받은 자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